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분위기 보고 그다음에 신흥국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한 세컨 파트 정도 되는 국가들의 환율이 달러 대비 워낙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어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 오르고 끝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장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저는 못 내다보는구나, 시장 예측이 어쩜 이렇게 거꾸로 맞냐, 잘 이렇게 못 맞추냐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면은 그날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나쁘다 그러면 오른다고 봐도 되는 정도로 거꾸로 맞추는 도사,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 한 1%까지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좀 뜻밖의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좀 미국 선물이 같이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꺾였는데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한 0.4%, 0.5%씩 올랐는데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 뭐였냐면, 일단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술 분야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온 민주당 주도의 미국 하원위원회가 기술 대기업들 해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제안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대대적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이 소식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한 오후 2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꺾였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트럼프는 결국 5일에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뭐 손을 흔들고 이런 영상까지도 나왔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미국 국민들과 이제 기자들은 계속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시장을 정리해드린 바로는 제가 미국의 대선을 예상한 게 아니에요. 예상한 게 아니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미국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미국 시장의 반응은 갑자기 치우가 기울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이번 코로나 건을 통해서 그 팽팽한 균형이 살짝 기울어진 틈을 타서 그래, 생각을 정리하는 분위기, 즉 민주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민주당이 돼도 뭐 괜찮겠네, 뭐 이런 분위기로 확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을 뭐 지지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장은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역시나 뭐 민주당은 이렇게 폭탄을 몇 가지 들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거 해버리면 정말 휘청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민주당의 공약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세율 문제인데,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인상한다, 명확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서 사실 이 민주당이 당선이 됐을 때 실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겠다라는 가늠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어떤 기업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명확한 타격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우려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의 대중 관련 뭐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상 못한 그런 뭔가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좀 편향적인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럼프 오늘 저는 사실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싫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싫어서 좀 뭐 EPS가 10% 감소한다, 이거는 뭐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런 종목들 피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떨어질지 아닐지 이런 모르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증시에서 가장 그동안의 그 불확실성은 그거죠. 선거가 길어질까봐 분위기가 선거 길어. 오늘 판세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거 길어지는 건 너무 싫고 그냥 아무나 빨리 되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가 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싫고 좋고가 아니고 길게 늘어질까봐 그거를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세부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13%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 대주주 일가가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그리고 양도세를 납부하려고
20%의 지분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절반 정도를 매각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 수요 조사가 미달이 됐고요. 가격 범위는 전이종가 대비 한 13에서 18% 정도 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35,500원에서 37,600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이달 말에 사실 유상증자 청약을 하거든요. 발행가가 34,200원 더 낮습니다. 매력이 없네. 네, 그래서 매력이 없다. 유상증자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 블록딜에 참여를 많이 안 하면서 깨지게 됐죠. 사실 블록딜에 성공을 해도 주가는 빠지잖아요. 네, 그 할인율 정도 비슷하게 빠져서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빠지는 거는 매각이 성공을 했든 뭐 불발이 됐지만 어쨌든 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주주들은 사실 이 매각을 통해서 두산 피어셀 23%의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무상 증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두산중공업 부채 비율을 340%에서 240%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네. 그 가스터빈 만드는 게 굉장히 선진국 기술이더라고요. 네, 엄청난 일을 하긴 했었는데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두산 피어셀이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면 또 할 텐데 이번에 매각이 실패했으니 가격을 더 내려서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겠죠. 계속 부담을 느끼겠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버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뭐 팔아야 될 덩어리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증권계에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서로 잘 몰라서 그래. 난 요건 알고 있어. 이렇게 드러내려고 영어 쓰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 뭐 오버행이야. 그냥 팔물량 얼마나 쉬워요. 팔물량이 있어요. 팔물량이 많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버행. 항상 느낌도 안 좋잖아요. 오버행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뭐 번역 안 하고 들어오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자기의 모름을 감추기 위한 방법 아니냐.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기가 제대로 알면 한국말로 좀 해주세요. 그게 자기 알고 있다는 실력을 드러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항상 병원 가면 의사가 처방전 써줄 때 막 알 수 없는 글씨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알고 보니까 아스피린 2알 이런 거고. 그렇지. 뭐 그런 게 아니지. 별거 아니야. 네. 막 전문 용어 같은데 별거 아닌 경우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오버행 진짜 별거 아닙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소식인데요. 세계 처음으로 DDR5 D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DDR5는 이제 DDR4보다 속도가 2배 빠르고 전력 소모는 적은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2022년에는 이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2024년에는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5기가짜리 영화 9편을 다운받는데 1초 만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네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메모리 문제가 아니고 통신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결합이 돼야죠. 네, 우리 뭐 맨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 뭐 옛날에 뭐 전화번호부 뭐 사전 몇 권을 이거부터 시작했어. 메모리 이거에 대한. 근데 막 어느 순간에 보면 뭐 2기가짜리 영화를 뭐 11초 만에 다운을 받는다는 건데 웬걸 무슨 11초야. 거의 1시간씩 걸리고 막 그죠? 그렇죠. 네, 저도 영화 뭐 3초 만에 다운받으려고 5G 폰을 샀는데 지금 약정 기간이 끝나가도록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되게 결국 통신이야 보니까. 네, 우리 항상 그것도 기억하시자고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D램 점유율이 2위인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보다 더 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아직 삼성 안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인텔 등 파트너사들과 DDR5 16GB D램의 호환성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 CPU만 있으면 즉시 사용 가능한 서버용 D램이고 CPU 지원이 되는 대로 DDR5 납품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엄마 안 왔는데 애가 먼저 도착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인텔이나 AMD 같은 이 CPU 제조사가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네, 배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좌판은 깔렸어. 시장은 열린 거야 벌써.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빨리 이번에 출시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인텔을 뒤따라서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CPU 없으면 못 쓰거든. CPU 없으면 못 쓰는데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이닉스 분들한테 대단한 일을 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 세트리온 회장이시죠.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밝히셨고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만들겠다. 19년 전에 창업한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사실 이런 발언을 한 번씩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돌아가서 뭘 할 거냐? U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할 것이다. U 그러나 헬스케어. 지금의 직원은 한 명도 데려가지 않겠다. 거기서 다시 이름은 초심으로 유비쿼터스겠네요? 그렇죠. U 헬스케어가 뭐냐? 네. 유비쿼터스와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중국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규제가 많으면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죠. 네. 오히려 애플이 그렇게 헬스케어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의료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프면 절단이야. 절단 나버려. 그러니까 안 아파야 돼. 안 아프려면 예방의학을 잘해야 돼. 예방의학을 잘하려면 측정이 계속돼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계속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계속해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고소 들어올려나? 제가 애플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진짜 와치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왜 아니냐면 매일 충전을 해야 돼. 무슨 시계를 매일 충전하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충전해. 요즘에 이제 이번에 세대 나오는 건 이제 며칠 간다고는 하는데 저같이 자전거 타고 심박 두들기잖아요. 매일이 뭐야 타다 보면 꺼져 있어. 내가 이미 써봤거든. 그러니까 이거 못 쓰겠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헬스케어 원격 헬스케어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이번에는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있는 혈액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심박이나 이런 것들 계속 점검을 하니까 이 사람이 평소 잠잘 때도 어떻게 심박이 뛰는지까지 다 점검하면 몸 상태를 분명히 이 빅데이터를 모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시장이 엄청 클 거거든요. 어쨌든 포인트는 잘 잡으신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촌 F&B죠. 교촌 치킨 많이 드시나요? 저희 여기가- 애가 많이 먹습니다. 정말 전 너무 싫어요. 싫어하세요? 저는 싫어요. 이거 막 그래요? 2마리씩 시켜서 애들 먹어버리면 정말 싫어 나는. 그래요? 여기가 아무튼 상장을 네. 합니다. 청약 안 하시겠네요. 네, 11월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5일에 어제죠.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 580만 주를 공모로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600억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져 오네요. 네. 대여들이. 음. 사실 오늘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지. 빅히트. 오늘 예. 제일 큰 뉴스지 사실은. 그쵸. 왜 그 얘기 안 하나 했네요. 예. 그렇죠. 경쟁률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나온 들어오기 전 3시까지 600대 1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밀려 있을 거거든 사람들은 그쵸, 분명히. 밀려 그러니까 계속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고. 셋이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와 윤곽이 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대 1에서 1000대 1 사이 어디쯤 아니니까. 근데 사실 좀 쇼크지. 왜냐면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하고 그다음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 말씀 우리 안피님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락업을 안 걸었다. 기관들이 락업을 안 걸었다면 받는 즉시로 팔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가격이 높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 4조대 후반이죠. 5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SM이나 이런 애들이 1조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무리 성장성이 대단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3천억 정도잖아요. 많이 봐주면은 3천억인데 3천억 보고 시가총액이 5조면 3천억이 나와서 5조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영업이익 3천억이 나와 준기만 한다면. 준다면. 네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배 나와서 나오면 10조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그저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4조까지 부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정말 높네요. 이거는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장에 성공했어. 오케이, 그건 좋고 그건 굿이고. 근데 이 가격이 정당화될 건지는 앞으로 미래가 얘기하는 거죠. 네. 미래가 얘기하는 건데 시장에서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사람들은 거기에 어디까지 동의해서 반영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네. 근데 공모에 참여해서 받으면 좋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한 1억에서 한두 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예전처럼 많이 네. 나온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1억 박아가지고 하루 이틀 박아가지고 한두 주 받아가지고 저는 별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십만 원 버는 것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귀찮죠 사실.
네, 근데 여기 KBS가 저를 이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곧 나가요. 조금 있다가. 아, 이거 관련돼서 네네. 말씀하시나요? 이 방송과 거의 동시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 소식인데요. 영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맞아요. 9월 달인데요. 34,303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년 대비 166%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신차 판매량이 10% 비중에 달하고요. 반면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네. 여기서 명확히 벌써 갈려버리네요. 네. 디젤차와. 네, 판매량 1위를 봤더니 복스홀사의 콜사라는 전기차예요.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나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잘못 쳤나 이렇게 했는데 복스홀이라는 영국 회사입니다. 그냥 영국 회사겠네요. 예, 네. 여기에 콜사라는 전기차고요. 2위는 포드의 피에스타, 3위는 벤츠, 4, 5위는 폭스바겐, 6위는 닛산, 7위 포드, 8위는 미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네. 테슬라가 언제 나오나 하고 봤는데 테슬라는 없더라고요. 10위권대. 예, 네. 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치로 봐도 1위는 포드, 2위는 복스홀, 3위 폭스바겐 이렇게. 아, 이거 저거 다 됩니다. 합친 거죠?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다 합친 거죠? 아닐걸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닐 것 같은데. 아,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확인하도록 하죠. 네. 네네. 네, 그렇다고 다 합니다. 합치면은 테슬라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10% 팔은 거니까. 전체 수량에서 10% 다 팔았는데. 합치면 당연히 없는데. 네,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벤츠 A 클래스가 저거잖아. 전기차 아니잖아. 그렇죠? 폴로도 전기차 아니에요. 골프는 골프 그러네. 따로 있죠. 그렇죠? ID3고. 네. 아, 그러네요. 차 별로 안 좋아하네. 벤츠에는 남자치고 차 안 좋아하네. 제가 차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러네. 차 안 좋아하네 보니까. 네. 우리는 수상이 다 알지. 어우, 근데 이거 저도 복수호는 잘 모르겠네요. 복수올래.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도 이건 뭐 증시와 당장 오늘의 증시와는 관련이 없었다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벌써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침투를 하나 싶어서 가져왔는 소식입니다. 네. KB국민은행에서 7월달에 인사 발령에 AI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요? 예.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직원의 직무 경력과 자격 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입력 정보를 통해서 AI가 혼자 1분 만에 인사 발령을 찾아서 배치를 합니다. 이 직원은 저쪽 보내고 이 직원은 저쪽 보내고 인력 배치를 하고 네. 최종적으로 인사부가 점검한 다음에 최종 발령이 나는 시스템인데요. 네. 어떤 사례가 있느냐?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A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시간 걸려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집 근처 영업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네. 왜 그런 거 아니? AI가 10살 미만 자녀 있는 여성 직원은 대중교통으로 40분 이내가 걸리도록 자동으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값을 넣어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새로 딴 보험 관련 자격증도 고려를 해서 원하는 직무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사례들에서도 이제 직원들의 능력치도 영업점별로 고르게 분배가 되어서 지점장들의 불만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러한 편의 외에도 청탁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긴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직원들도 많은데 네. 이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없어졌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인사부 직원 입장에서도 사실 편합니다. 인사 발령 후에 항상 불만을 제기하는 전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KB에서. 당연히 그러죠. 난리가 나죠, 한 번씩.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인사 때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정기 인사 발령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좀 특수한 약간 소규모 인사 발령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뭐 불만 전화가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통도 오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AI 시대가 점점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오히려 사람 입김 때문에 조지는 영역 아니야. 그렇죠. 서로 땡기고 받고 뭐 이런다고 막 하다가 얘는 밀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설왕설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기계가 했어요. 기계한테 이런 데이터 값을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누가 소위 말하는 우리 전문 표현으로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게 없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적절하게 데이터의 값에 의해서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네. 또 하나랑 하나랑 또 신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은행부터요. 신한 당신 다니는 회사 아니야? 신한은행이요. 네. 네, 신한은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서 네. 저희 회사도 나중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방금 전에 언급한 영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거는 왜냐하면은 비중이 10%까지 늘었다는 건 정말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신차 판매 10%면 정말 많은 건데 유럽의 드라이버가 보통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여러분 꼭 이 기억하셔야 될 인물 있죠? 그레타 툰베리. 네, 그래서 이 툰베리 세대예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툰베리. 근데 요즘에 이 툰베리 코로나 세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하여튼 그 뭐냐면 그 유럽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민감합니다. 월등히 민감하고, 근데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데 날씨도 뭐 요즘 보면 이상기후 뭐 위기,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영역은 요즘에 네, 원격 그 저기 발전 네,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발전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그리드 비슷한 건데요. 그 가상 발전, 네, 버추얼 플랜트 어쩌고 VPP, 네, 네, 그거 공부 시작했는데요. 향후에 전기차 다음 국면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당연히 전력이에요. 왜냐하면 전력이 압도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전부 전기차로 바뀌어봐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건데 해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고 전력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바라보고 이쪽에 대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해설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피비님이나 저는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계속 투자하고 온 거잖아요. 네. 현금 비중을 늘릴까 줄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주식을 살까 말까, 이 기업이 좋은가 안 좋은가 계속 검토하고, 저희는 직접 투자, 고객의 자산을 받아서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요 다음 국면에 올 시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년 농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전기차만 보지 마시고 전기차 다음 국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확정된 소식은 아닌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 3억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어쩌면 10억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하거든요. 안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예, 네. 그럼 안 바뀌는 건데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국감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을 좀 많이 받으면은 네. 기획재정부에서도 좀 생각을 바꿔서 네. 이제 다시 10억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네.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예, 아직 기대를 완전히 꺾진 않아도 될 것 그냥 같습니다. 바로 양도세로 갑시다, 그냥. 그게 이렇게 혼란에 도가니보다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우리 광고 하죠. 네. 네, 오늘의 진짜 무료 광고입니다. 중소상공인 무료 광고. 오늘은 커피를 디자인하다. 오늘 이거 커피집입니다. 커피집 천마산에 있는 커피집인데요. 이번에는 주인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양주 천마산역에 나만 알고 싶은 편안한 카페 커피 디자인하다입니다. 증시 각도기 TV에 저희 카페를 부끄럽지만 소개합니다. 남양주 천마산역 근처에서 3년 동안 개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힘든 한 해를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11시에 오픈해서 11시 마감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들이 요즘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카페를 소개할 수 있게 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신청하였습니다. 천마산역 근처에 위치한 커피 디자인하다 저희 카페는 아늑함과 편안함을 무기로 맛있는 커피 맛은 기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메기 떡을 고명으로 올린 옛날 팥빙수는 드셔본 분들이 모두 엄지척 해주시는 메뉴입니다. 천마선 등산로가 있어 산에 오르시는 분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처음 들르셔서 야, 여기 이런 곳이 있었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네, 저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요즘은 소리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접 담은 수제청을 드셔본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베스트 메뉴로는 자몽차, 레몬차, 청귤차, 오미자차 등을 강추드립니다. 바닐라 라떼와 오곡 라떼, 자바칩은 시즌 상관없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던 분들을 요즘은 좀 별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많이 좀 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온라인으로 주문은 안 되는 거지. 거고 찾아가면 먹을 수 있겠네요. 온라인으로 라떼 주문했어. 야, 그러면 라떼가 어떻게 올까? 네, 천마산역 가시고 이러시면 커피 디자인하다 한번 들리고 저도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가서 먹으면 좋겠다. 네. 자전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부지점장님이 가서 드셨으면 좋겠다.
네가 가라. 네, 그러면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 안녕.